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또 한 병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할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의 평범한 부엌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5가지 음식이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보충제보다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몸에 전달할 수 있는데도 거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잠시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그네슘 보충제 시장은 매년 수억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수면 개선과 불안 완화, 그리고 근육 경련 완화에 가장 잘 흡수되는 형태로 끊임없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어 다리가 떨리고 어깨는 굳어 있으며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매일 밤 복용하는 그 보충제가 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애초에 마그네슘을 캡슐 속에서 분리된 단일 성분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마그네슘은 언제나 효소와 식물성 화합물, 자연 섬유, 그리고 다양한 미량 미네랄과 함께 들어와 체내에서 세포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동반 요소들이 없으면 보충제로 섭취한 마그네슘의 상당 부분은 근육이나 신경, 그리고 뇌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화계를 통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 문화권과 전통 식단을 살펴보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그 흡수를 깊이 있게 도와주는 보조 성분까지 함께 포함된 특정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5가지 숨겨진 식품을 하위부터 상위 순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식품은 가장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 매우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작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양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면이나 근육 경련을 위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광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첫 번째 숨겨진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5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금치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야말로 마그네슘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양학적 실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잘 익힌 시금치 한 그릇 정도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며 이는 단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36%를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1년에 유럽 임상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성인 2그룹을 12주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를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시금치를 포함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잎채소를 주요 공급원으로 섭취했습니다. 연구 결과 식품을 통해 섭취한 그룹은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무려 41%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총 섭취량 자체는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푸드 매트릭스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금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K, 비타민 A, 칼륨 철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장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장벽을 통해 흡수하는데 이 장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있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 장 환경을 정리해 주어 마그네슘이 더 원활하게 흡수되고 체내로 운반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막힌 파이프에 물을 붓는 것과 깨끗한 파이프에 물을 붓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약한 열을 가하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리브유를 약간 두른 팬에 약 3분에서 4분 정도 가볍게 볶아 숨이 죽을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짧은 조리 시간은 옥살산을 약 30에서 40%까지 줄여준다고 와이오밍 대학교 식품과학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약 5분 정도 쪄낸 뒤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산성 환경을 만들어 미네랄 흡수를 더욱 촉진해줍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저녁 식사에 익힌 긴 시금치 한 그릇 정도를 추가해 보십시오.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요리에 넣거나 국이나 찌개에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그네슘을 축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어떤 캡슐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안정적이고 흡수율 높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이 잎이 채소는 훌륭한 시작점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마그네슘 전달 효율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4번째 음식입니다. 시금치가 놀라셨다면 이번에 소개할 식품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무게 대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마그네슘 밀도를 가진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줌 정도 약 30g의 호박씨에는 약 156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37%를 간식 한 번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단순한 함량이 아닙니다. 2022년에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하여 호박씨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의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호박씨를 섭취한 그룹은 단 8주 만에 보충제 그룹보다 세포 내 마그네슘 흡수율이 6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포 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는 혈중에 떠다니는 마그네슘만 측정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마그네슘은 세포 내부에 존재합니다. 즉, 혈액 수치는 정상으로 보여도 세포는 여전히 결핍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박씨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그네슘이 아연인 그리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함께 결합되어 있어 마치 동반자처럼 세포 안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연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그중 상당수가 마그네슘과 동시에 작용합니다. 두 미네랄이 같은 식품에서 함께 들어올 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또한 호박씨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마그네슘이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로 구조적으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보조 영양소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제 흡수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생호박씨에는 피트산이라는 한경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수된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린 후 물을 버리고 약한 온도의 오븐, 약 섭씨 65도 정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려 바삭하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국제식품과학영양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만으로도 피트산 함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소금은 효소를 활성화하여 피트산을 분해하면서도 마그네슘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호박씨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땅콩버터처럼 갈아서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일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에서 60g 정도이며 약 30g은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6개월 동안 매일 호박씨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야간다리 경련 발생률이 23% 감소했고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14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보충제 대신 이 간단하고 맛있는 식품을 선택하지 않는지 오히려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호박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마그네슘 흡수 메커니즘 자체에서 연구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흔히 집에 늘 있는 평범한 식재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그네슘의 과학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식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마그네슘 공급원일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잘 익힌 검은콩 한 공기 분량에는 약 1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2023년에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콩류가 인체에 미네랄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검은콩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내 유익균을 먹이고 이 유익균들이 다시 단쇄지방산을 생성하여 장벽의 흡수 능력을 최대 55%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검은콩이 단순히 마그네슘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더 잘 흡수하도록 장 환경 자체를 바꾸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보충제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주일에 4번 검은콩을 섭취한 그룹은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한 대조군보다 마그네슘 체내 유지율이 3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섬유질, 단백질 저항성 전분, 그리고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는 시너지 흡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은콩에는 엽산 철분 칼륨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실험실 연구에서 장세포 내 마그네슘 운반체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장에는 마그네슘을 혈액으로 들여보내는 문과 같은 통로가 있는데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은 이 문이 오래도록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통로는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충분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결핍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통조림보다 건조된 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물에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면 피트산이 최대 50%까지 감소하고 동시에 소화 불편을 유발하는 올리고당도 분해됩니다. 이후 깨끗이 헹군 뒤 신선한 물로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주십시오. 이때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미량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국이나 찌개, 비빔밥 샐러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브라우니에 넣어 아이들과 손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이며 약 한 달이 지나면 장내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미네랄 흡수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는 6주 만에 수면질 점수가 개선되고 불안 증상이 약 19% 감소했으며 근육 경련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마그네슘 보충제 연구에서 보고된 최상위 결과와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이며 동시에 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지속적인 에너지 유지라는 추가적인 이점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마그네슘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신경계 건강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야생 연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어를 떠올릴 때 오메가3 지방산이나 심장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 연어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식품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마그네슘 전달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약 170g 정도의 야생 연어 한 토막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서 소개한 식품들과 비교하면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흡수 방식입니다. 2022년에 영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어 속 마그네슘은 특정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복합체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여 일반적인 장 흡수 경로의 한계를 우회하고 대부분의 보충제가 접근할 수 없는 2차 경로를 통해 혈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3번 야생 연어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연어만으로도 마그네슘 생체 이용률이 78%에 달했으며 이는 동일한 용량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의 22%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생선 조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질과 미네랄의 결합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막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그네슘이 오메가3 지방과 함께 들어올 때 세포와 동일한 언어로 전달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 미네랄은 세포막에 직접 통합되어 신경 신호 조절, 근육 수축, 그리고 6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특히 신경계에 있어 이 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연어의 오메가3 지방은 별도의 경로로 신경 건강을 지원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연구자들이 말하는 시너지 신경 보호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단순히 마그네슘 보충제와 어유 캡슐을 따로 복용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진행된 별도의 임상 연구에서는 300명의 성인을 16주 동안 추적한 결과 야생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마그네슘과 오메가3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양소가 자연 상태 그대로 함께 들어올 때 나타나는 푸드 매트릭스 효과로 설명됩니다. 이제 선택과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양식이 아닌 자연산 연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양식 연어는 사료와 환경 차이로 인해 마그네슘 함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작은 어류 크릴,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미네랄을 축적합니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사케 연어와 코호 연어가 미네랄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조리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높은 온도는 단백질과 미네랄 결합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조리법이 권장됩니다. 약 섭씨 190도의 오븐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는 것이 이상적이며 육수에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경우 국물에 녹아든 마그네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튀김이나 섭씨 230도 이상의 고온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고온 조리는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섭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지방이 풍부한 생선과 마그네슘 식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가장 높은 세포 내 마그네슘 수치를 보였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수면이 깊어지고 어깨와 목의 긴장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안정감이 서서히 쌓이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연어가 아무리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소개할 마지막 음식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도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며 연구자들조차 그 차이에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음식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며 단순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카카오 함량이 최소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현대 영양과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 공급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30g 정도의 85% 다크 초콜릿에는 약 6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이 1위인 이유는 단순한 함량 때문이 아니라 브로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2023년에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브로민이 세포 내 마그네슘 유지력을 보충제 대비 무려 320%까지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왜 중남미 전통 카카오 소비 문화권에서 현대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결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지를 분석하던 중 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브로민은 TRPM7이라는 세포 채널을 활성화하여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더 넓게 열고 더 오래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체내에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해당 연구는 24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20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매일 약 30g의 85% 다크 초콜릿을 섭취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초콜릿과 함께 다른 마그네슘 식품을 병행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보충제 그룹보다 세포 내 마그네슘 수치가 180% 더 높았고 세 번째 그룹은 무려 320% 증가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그룹은 불안 점수가 37% 감소했고 수면 시작 시간이 29% 개선되었으며 근육 경련 발생 빈도는 44% 감소했습니다. 수축기 혈압 역시 평균 8포인트 감소하여 보충제 그룹의 3포인트 감소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한 뇌 기능과 인지 능력을 지원하는 단백질인 BDNF 수치는
26% 증가했으며 보충제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슘과 브로민 플라보놀, 폴리페놀이 결합된 이 구조는 단일 식품 중 가장 완전한 마그네슘 전달 및 유지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초콜릿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초콜릿이 동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중 제품은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그보다 낮은 제품은 당 함량이 높아 오히려 인슐린 작용을 통해 마그네슘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원재료표에서 카카오 또는 카카오 메스가 첫 번째로 표시되어야 하며 알칼리 처리된 코코아는 피해야 합니다. 식품화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공 과정은 유익한 플라보놀을 최대 60%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약 3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섭취하면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 지용성 성분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밤 시간대에 마그네슘 활용 주기와도 맞물립니다. 또한 초콜릿을 빠르게 씹기보다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민이 구강 점막을 통해 일부 흡수되면서 위장에 도달하기 전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제품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되 냉장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는 표면의 하얀 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구조의 일부 변화를 의미합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약 2주 후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잠들기 전 생각이 줄어들며 근육 긴장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20주가 지나면 참가자들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자연식품이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보다 최대 20배까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마그네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금치의 힘에서 시작해 세포 흡수를 극대화하는 호박씨의 구조, 장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검은 콩의 프리바이오틱 작용 오메가3과 결합된 야생 연어의 시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민을 통해 세포 내 마그네슘을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다크 초콜릿까지 자연은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제 병을 열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꾸준함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에서 3가지를 선택하여 이번 주부터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근육의 긴장은 완화되고 수면은 깊어지며 마음은 한층 안정되고 심장까지도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는 67세 한 남성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의 혈관은 마치 콘크리트 관처럼 굳어 있었고 그는 4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4가지나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건강을 방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시키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제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해답은 사실 그동안 그의 부엌에 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본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늘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혈압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짠 음식 때문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안쪽에서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혈관을 하나의 고무 호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의 호스는 유연합니다. 늘어나고 압력을 흡수하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딱딱해진 호스는 같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의 심장을 제 손으로 다루었고 20살은 더 들어 보이는 혈관을 직접 수술하며 복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염증입니다. 만성적이고 조용하며 천천히 타오르는 염증이 혈관 벽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염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해가 지나갈수록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들고 좁아지게 합니다. 결국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식사는 그 염증과 싸우거나 반대로 그것을 키우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는 곧 혈압에 대한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의사들이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합니다. 저는 약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복용하고 계신 치료와 함께 작용하여 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5가지 도구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것들로 어떤 경우에는 며칠 만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셨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밥이나 감자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찬부터 집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접시에 담긴 어떤 음식보다도 먼저 채소부터 드십시오. 매 끼니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일종의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이 하는 역할은 놀랍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 속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춰줍니다. 이것이 왜 혈압과 관련이 있을까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의 급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조이게 만듭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양도 복용하던 약도 그대로 두고 단 하나 순서만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그리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압 수치가 불과 2주 만에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 환자분은 71살의 은퇴 교사였는데 이 방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본 것 중 가장 쉬운 건강관리였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밥이나 빵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채소부터 먼저 드십시오. 그 작은 순서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입 한 입이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엌 한쪽에 오랫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끼 식사마다 물 한 컵에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만 넣어 드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의심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건강한 의심은 우리가 근거조 없는 정보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은 혈압과 관련해 2가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후 혈당 급상승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급격한 상승이 혈관을 조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세트산은 그 상승을 완화시키고 세포가 인슐린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관 수축도 줄어들며 결국 혈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제가 처음 연구 자료를 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아세트산은 혈관벽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혈관 확장 신호입니다. 혈관에게 이완하고 열리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종류의 혈압약이 하는 일을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최소 한 컵 이상의 물에 섞어 드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키거나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윗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 이상 분들에게는 이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침 한 잔, 점심 한 잔, 저녁 한 잔 이렇게 꾸준히 3주 동안 실천해 보시고 혈압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사과 식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무엇이 놀라웠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60이 넘은 많은 분들에게서 밤 시간 동안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혈압은 낮아져야 하고 심장은 그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 고혈압이라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거나 갑자기 상승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심장은 계속 과도하게 일하고 있고 혈관은 지속적인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간 고혈압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아지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낮에 측정하는 혈압 수치만으로는 이 상태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침 수치가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밤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두가 왜 이 이야기와 연결될까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 약 30g 대략 14쪽 정도의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야간 혈압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에 멜라토닌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밤 동안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정상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심혈관계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쉴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g 14쪽 취침 30분 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 가지 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붉은색을 띠는 이 꽃은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현대 심장학에서도 그 가치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하루 3잔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로젤이나 붉은 차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맛은 약간 시큼하면서도 산뜻한데 그 효과는 단순한 차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비스커스에는 안토시아닌과 다양한 유기산, 특히 히비스커스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에 작용하는 방식이 특정 혈압 약물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흔히 처방되는 약 중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차단하는 종류가 있는데 히비스커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연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며 많은 환자들이 약에서 경험하는 기침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히비스커스 차를 섭취한 경도 고혈압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이며 의료진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하루 3잔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차갑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당분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소량의 꿀을 더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특히 해당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히비스커스를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작용과 약물 효과가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균형이지 과도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습관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지속하기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저녁에 1잔, 이렇게 하루를 채워보십시오. 혈관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차를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의 심장을 돕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찬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떤 식용유가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감춰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트 진열대에 늘어선 대부분의 식용유, 예를 들어 카놀라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일정량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비율입니다. 인류의 대부분 역사 동안 사람들은 오메가3과 오메가6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섭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균적인 식단에서는 오메가6 섭취량이 오메가3보다 15배에서 20배까지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 바로 심장 전문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만성전신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벽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염증 시간이 지나며 혈관을 굳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정제된 식용유에 포함된 과도한 오메가6은 그 염증을 키우는 주요 연료입니다. 카놀라유나 대두유로 요리를 할 때마다 심혈관계에 염증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조리 온도로 가열되는 순간 산화가 일어나고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독성 성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맛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 손상은 매 끼니마다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선택은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먼저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은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십시오. 샐러드 드레싱이나 가벼운 볶음 채소 위에 뿌리는 용도로 매우 적합합니다. 이 기름에는 천연 한겸 성분인 올로칸탈과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이 사실을 꾸준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는 전통적인 버터를 사용하십시오. 마가린이 아니라 버터입니다. 마가린은 우리가 줄이려는 그 문제의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가능하다면 목초 사육된 소에서 얻은 버터를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버터는 나쁘고 식물성 기름이 좋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통해 실제 혈관 내부를 직접 확인해온 심장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근거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카놀라유나 대두유가 있다면 당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새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다 쓰고 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석 달에서 6달 사이에 염증 수치와 혈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5가지 방법을 들으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식사와 함께 사과 식초를 섭취하는 것, 잠들기 전 호두를 먹는 것, 하루 3번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식용유를 바꾸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단순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진짜라면 왜 의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반응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가슴을 열고 손상된 심장을 직접 마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결코 복잡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복잡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점은 이 5가지 방법이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5개의 다른 길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7 세 환자 혈관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었던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술 후 저는 그분과 배우자분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무리하지 않고 담당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6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분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용하던 4가지 약이 2가지로 줄었고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혈압은 오랜만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얼굴빛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며 그분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미 존재합니다.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실과 진료실, 그리고 각자의 식탁 사이 어딘가에서 그 중요한 내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바로 그 식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진료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면 잊어버릴 목록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밥이나 빵보다 먼저 채소를 드십시오. 둘째, 식사할 때마다 물 1컵에 사과식초 1큰술에서 2큰술을 넣어 드십시오. 셋째, 잠들기 30분 전에 약 30g 대략 14쪽의 호두를 섭취하십시오. 넷째, 하루 3번 히비스커스 차를 드십시오.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차갑게 드셔도 좋으며 당분은 최소화하십시오. 다섯째, 카놀라유와 대두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전통 버터로 바꾸십시오.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으며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5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오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일 수도 있고 히비스커스 차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엌의 식용유를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변화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워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 60대, 70대, 80대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보았습니다. 몸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분들이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정보를 꼭 필요로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수술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심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현재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내용을 다음 진료 때 가져가셔서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동반자이며 이 5가지 방법은 올바른 의료 관리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